잘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심각한 2차적인 정서 행동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안녕하세요. 라나 정신건강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 원장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ADHD에 대한 정의와 증상, ADHD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2부에서는 ADHD 치료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할까요? ADHD 아동에 대해서 크면 좋아져, 괜한 걱정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이 자라면 분명히 과잉 행동은 감소하지만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ADHD는 자연경과상 전두엽 발달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ADHD 진단을 받은 10명 중에 4명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진다고 기대하면서 그냥 있기에는 많은 ADHD 아이들이 학습 능력, 학교 적응, 또래 관계, 부모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심각한 2차적인 정서 행동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ADHD는 아동기에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아동 경우에는 증상으로 인한 본인의 문제점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자기 비하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비난이 줄어드니까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ADHD는 어떻게 진단하게 될까요? 면담, 평가 도구 및 설문, 진단적 면접 후에 DSM-5에 의거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ADHD 진단할 때는요, ADHD의 주 증상뿐만 아니라 틱장애, 학습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ADHD 증상 외에 다른 질환이 공정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때에 따라 틱 증상이나 불안장애 등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진료받으러 왔다가 ADHD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설명을 하면 많이들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HD 치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ADHD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부모교육과 상담, 사회기술 훈련, 행동치료, 놀이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이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에 약물치료와 부모교육과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HD는 분명한 뇌의 기능적 이상이 확인되는 질환입니다. 이에 약물 복용은 ADHD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약물 치료는 ADHD를 치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며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기에 앞서 많은 보호자는 ADHD 치료의 약물 기전은 무엇인지, 신체에 위험하진 않는지, 혹은 중독되지 않는지, 얼마나 오래 써야 하는지, 약을 끊으면 치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진 않는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ADHD 치료제는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약의 안전성이 벌써 입증되었습니다. 유년기부터 약물을 복용했던 사람들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까지 몸 상태, 장기적인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된 약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식욕의 감소, 수면의 어려움, 두통 및 복통, 자극의 예민성 등이 있습니다. 식욕의 감소와 두통, 복통은 식후 복용으로 최소화할 수 있고요. 수면의 어려움은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의 예민성은 초기에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은 용량을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식욕 감소로 인한 성장 문제로 가장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간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DHD 약물이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중독의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ADHD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술, 담배, 약물 등 물질 중독과 의존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ADHD 약물은 의존과 내성이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물 효과를 보았던 청소년들에게서는 간헐적으로 심리적 의존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계획은 대체적으로 학교 적응, 또래 문제, 부모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면서 한 학기 단위로 세워보는데요. 대략 6개월 정도마다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2, 3년 정도의 약물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학년인 경우는 이보다 더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부모 교육인데요. 부모 교육은 자녀의 증상에 대한 수용과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절하고 자녀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통제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ADHD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의 편견을 교정하고 죄책감을 감소시키며 부모 자녀 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ADHD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양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DHD 아이들을 키울 때는 보다 단순하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ADHD 아동들은 규칙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특히 읽기, 쓰기, 연산 등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칭찬으로 아이를 이뻐하면서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DHD 아동들의 심리 검사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주로 혼나는 상황에 대한 묘사와 연상이 아주 많은데요. 아마도 자신의 브레이크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많이 혼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아주 작은 일에도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유능감이 커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ADHD여도 아니어도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ADHD여도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고 행복하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ADHD를 조기에 치료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보다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ADHD 질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아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아이와의 갈등이 적어지고 문제 행동이 조금씩 개선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부에 걸쳐서 ADH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정신건강학과 유은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